또 크다. 오. 쫙 펴구나. 예. 와, 뚫체질할 사이즈가. 오, 먹물 조심하시고. 자, 우리 가이드를. 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디낙TV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바다루어, 그 중에서도 애깅 최고 대상어인 무늬오징어가 피크 시즌을 맞는 시기입니다. 꾼들이 보통 감자, 고구마 사이즈라고 표현하는 좀 잔시알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리수가 풍성하기 때문에 낚시 재미는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늬오징어를 마리수 조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제 남부권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날 출조는 거제 남부 대표 낚싯배 출항지인 대포항에서 낚싯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바다루어 전문 출조선 배수호를 이용해서 나갔고요. 총 4분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마침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오전 물때까지는 물색이 안 좋을 걸로, 여건이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점심 무렵 오후 물때를 노리고 출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대포항 남쪽에 있는 거제도 본선 갯바위부터 탐색을 시작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풍 영향 때문인지 이렇게 수면에 각종 부유물들이 떠 있고 물색이 탁했습니다. 감선돔 낚시하기에도 좀 부적합할 정도로 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제 남부 본섬 갯바위 쪽에서는 입질이 전혀 없었고요. 다시 수시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하는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섬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제 남부 쪽에서 서쪽으로는 장사도, 대덕도, 소덕도, 남쪽으로는 대병대도, 소병대도, 어유도, 대매물도, 소매물도까지 크고 작은 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선상 루어 낚시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는 농어루어, 가을에는 무늬오징어가 잘 올라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거제 본섬에서 입질이 없어서 소병대도 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소병대도는 크고 작은 섬과 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수심이 좀 깊고 조류소통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무늬오징어가 특히 씨알이 상대적으로 굵은 씨알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한데 기대를 걸고 낚시를 했었지만 소병대도에서도 아쉽게도 입질을 확인을 하질 못했습니다. 자, 지금 꾼들이 액션을 연출하면서 열심히 무늬오징어 애깅 특유의 빠른 다단 저킹을 하면서 부지런히 공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러운 무늬오징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이제 초가을의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출조한 꾼들 모두가 팀런 장비와 팀런용 애기를 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초반 시즌에는 과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캐스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얕은 여박 같은 곳에서 잔씨알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캐스팅 위주로 낚시를 했었지만 최근 3년 4년 사이에 초반부터 팀런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 남부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포인트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빨리 바닥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 애깅에서는 초반부터 무거운 애기, 팀런용 애기가 되겠죠. 팀런용 애기를 사용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팀런용 장비를 초반부터 쓰시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큰 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움푹배인 고리 깊은 혼통들이 잘 발달해 있는, 예를 들어 욕지도권 같은 경우에는 넓은 혼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얕은 여밭이 발달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초가을 초반 시즌에 지금도 여전히 캐스팅 위주의 낚시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섬 갯바위인 여차,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형제섬 부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쉽게도 입질을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유명한 낚시터 서너 군데를 돌았음에도 2시간 동안 전혀 반응이 없어서 오늘 무늬오징어 구경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울산에서 오신 한진기 조사님이 다시 옮겨간 바깥손대에서 이날 첫 조가를 거뒀습니다. 감자급으로 주먹만한 작은 사이즈였지만 처음으로 2시간 만에 얼굴 봐서 너무나 반가운 무늬오징어이기도 했습니다. 첫 조가 이후 이제부터 입질이 계속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후속 입질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포인트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좀 더 먼 바다에 있는 어유도, 대매물도 그네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반가웠던 거는 조금 더 멀리 나와서 그런지 물색이 상대적으로 맑았습니다. 하지만 무늬오징어에는 적합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상대적으로 물색이 맑아서 한번 기대를 걸고 다시 열심히 흔들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물색이 좋았던 덕분인지 울산에서 오신 최정원 씨가 3.5 애기에 10g짜리 웨이트 캡을 씌운 애기로 두 번째 무늬어징을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첫 조가의 주인공인 한진기 씨도 다시 입질을 받아 이날 처음으로 두 마리가 한 번에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늬오징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사이즈를 꾼들이 흔히 감자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크면 고구마급이라고 합니다. 이 감자 고구마급이 사실은 주종이고요. 씨알은 좀 작지만 마리수가 풍성한 게 초가을 무늬오징어 애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보다 조금 더 큰 씨알을 뭐라고 하느냐? 낚시꾼들이 이름 붙인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고구마보다 크면 무급이라고 하는데 9월까지는 무급만 돼도 상당히 큰 씨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유도에서 몇 마리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입질이 뜨면서 붙어있는 대매물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당근마을과 대학마을 주변 갯바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대매물도 부근에서 기대만큼 조항이 나오지 않아서 해질녘 피딩 타입을 보기 위해 마리수가 배출됐던 어유도로 포인트를 다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도 입질이 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피딩 타임답게 영국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입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초반에 고란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마리수 조항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배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고 분들 얼굴에 보시는 것처럼 웃음기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날 마지막에 피딩 타임에 어유도 쪽으로 옮겨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입질을 받았지만 특히 전문가이신 우현욱 씨가 돋보이는 실력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감자급, 고구마급은 여러 마리를 낚으셨고 피딩 타임 무렵에는 뜰채질을 해야 하는 무급 사이즈를 연거푸 2마리 낚아 올리셔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현욱 씨는 이날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조항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혼자서 유일하게 10마리 넘게 두 자릿수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씨알을 또 2마리를 낚아서 단연 돋보이는 조항을 거뒀었는데요. 우현욱 씨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해서 다른 분들보다 좋은 조과를 거두었는지, 그의 낚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밀착 취재를 한 내용은 이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거제 현직군 오학수 씨가 잔씨알을 한 마리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 후미 쪽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위치가 조금 좋지 않았는지 초반 중반까지 조금 고전하시다가 저녁 피딩 타임에 연거푸 입질을 받아서 마리수 조과를 거두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정원 씨와 우현욱 씨가 동시에 히트를 했습니다. 걸렸습니다. 이때부터 철수 시간까지 계속 피딩 타임이 이어져서 30분, 길게는 약 1시간 정도 꾸준한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구경 못할 줄 알았던 피딩을 해질녘에 구경을 하고 갑니다. 예, 지금 연타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두 자릿수 채우신 우리 조사님 이제 두 자릿수 넘었습니다. 이제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 그죠? 네. 뒤편에서 낚시하시던 오학수 씨 또 다시 입질을 받은 모습인데요. 피딩 타임에 오전에 조금 고전을 하셨는데 그죠? 그를 포함해서 배에서 낚시하던 4분 전부가 입질을 쏟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고 손놀림도 빨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철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피딩 타임에 마리수 조과를 확인하고 굵은 씨알도 몇 마리 확인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행히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욕심 같아서는 캄캄해질 때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기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쉬움을 조금 뒤로 한 채 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날은 말씀드렸듯이 태풍 뒤끝이라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조할 때부터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으로 다들 나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수원은 올가을 시즌 들어 처음으로 무늬오징어 출조를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출발부터 막상 나가서 한 2시간 동안은 물색 때문에 거의 입질을 받지 못해서 오늘 자칫하면 황을 칠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특히 피딩 타임에 집중적인 입질을 받아서 골고루 손맛을 받고 우현욱 씨 같은 경우는 혼자 10마리 넘게 낚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건을 생각해서는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얼마나 낚였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분이서 낚시하선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방금 선장님이 카운팅을 하셨는데 딱 30마리 나네요. 거제남부권 무늬오징어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준비된 영상은 모두 보셨고요. 사진 보면서 핵심 내용만 몇 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남부권은 선상 루어 낚시 성지라고 해도 될 만큼 여건에 뛰어나다. 특히 가을에는 무늬오징어, 애깅이 이루어지고 풍부한 자원 덕분에 초가을에 특히 마리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가을 무늬오징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여건상 수심이 비교적 깊고 조류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캐스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제 남부권에서는 초반부터 팀런 장비와 팀런용 애기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신을 파악하는 데서 핵심이 되겠는데요. 애기를 던져 바닥을 찍은 다음 다단 저킹으로 액션을 연출하고 나서 텐션 폴링을 시키면서 낚싯대의 초리 끝의 움직임으로 어신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신은 애기 무게로 이렇게 적당히 굽어져 있던 초리 끝이 펴지거나 아니면 입질이 시원할 때는 오히려 쭉 빨려드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럴 때 조금 강하게 낚싯대를 위로 치켜들면서 챔질을 해주시면 후킹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다! 이상으로 드낙TV 취재브리핑 거제남부권 선상 무늬오징어 애깅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풍성한 마리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무늬오징어 애깅 시즌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씨알도 점차 굵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